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GS 영어 쌤입니다. 오늘은 6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 보시면 universal. uni라는 접수사부터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 universal은 어느 지역이 가나 다 하나의 모습을 보인다는 보편적인이란 말이 돼요. 여러분 universe가 우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 하나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university의 대학인데 그거는 우주를 연구하는 원래 거기서 나온 거고요. 자, 여러분 uni로 시작하는 단어 몇 개만 한번 공부해 볼까요? 가장 흔한 단어가 unique 이거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uni가 붙으면은 하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unique가 있고 그 다음에 unify라는 단어가 있죠. 또 uniform이라는 단어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union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는 unanimous. 자, 이런 단어들이 하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unique 많이 보셨죠? 유일한도 되고 고유한 이란 말도 되고 독특한 이런 말도 되잖아요. 네, 뭔가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고요. unify는 동사로 통합하다 이런 뜻이죠. 통일하다도 되고요. uniform 교복, 제복 물론 있죠. 그거 말고 형용사로 쓰이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 번 나왔죠. 유니폼 뭡니까? 균이란. 모든 전교생이 교복을 입고 있으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윤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니언은 노동조합 주로 이렇게 쓰이죠. 힘을 합친 거잖아요. unanimous 여기 중간에 N-I-M 보이시죠? 요거는 name 이름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유니가 하나잖아요. A로 바뀌긴 했지만 다 같이 하나의 이름으로 만장일치. 오유였을 것에서가 형사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를 시작하는 기본 단어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authoritative. authority라는 단어 아시죠? authority. 이게 권위잖아요. 그래서 authoritative는 권위 있는 이고 참고로 authority라는 단어가 이렇게 복수형으로 authorities 복수형으로 쓰이면 문맥에 따라서 이것은 담당 기관, 뭐 이제 무슨 당국이라고 그러죠? 정부 당국. 이게 담당 기관이라는 의미로 그냥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이죠? make sense. 이거 많이 나온 수거죠?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라는 말이 딱딱하면 뭐 말이 된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make sense of가 붙을 때가 있어요. make sense of까지 쓰면은 이것은 무엇을 이해하다. 네, 다르고요. other than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other than 첫 번째는 뭐뭐 이외에도 두 번째는 뭐뭐와는 다른 그래서 이미 than이 보다란 뜻 말고 뭐뭐와는 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theoretical theory가 이론이니까 이론적인 construct 구성물. 자, 이제 문장 볼게요. there is no there is가 있다고 there is no면은 그냥 없다가 되겠죠. 뭐가 없냐면 single universal authoritative version 이걸 이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하나의 보편적인 혹은 권위적인 버전은 있지 않다. 그 다음에 that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버전이 make sense 이치에 맞는 관계선 여기서 끝나고요. other than 뭐뭐와는 다른 내지는 뭐뭐 이외 as a theoretical construct as가 명사 앞에 쓰여서 전치사니까 뭐뭐로서겠죠. 이론적인 구성물로서 이외 혹은 이외의 그 다른 버전은 없다. 자, 문장 길진 않습니다. 읽기는 어렵지 않은데요. 자, 이제 메시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 구문을 공부하는 이유. 단 하나의 보편적인 권위적인 버전은 그것도 딱 이치에 맞는 건 없대. 그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단 하나만이 아닌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서 이게 로서 없이 해석하고 만약에 이론적인 구성물과는 그 이외의 버전이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as가 들어갔기 때문에 as가 뭐뭐로서니까 역할, 뭐 기능, 뭐 호칭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구성물로서의 하고 여기는 뭐가 생각했겠습니까? 원래는 버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버전. 중복되는 단어 생략한 영어의 표현 이거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단 하나의 권위 버전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문장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은 부정이죠. 그 다음에 그것도 단 하나의 뭐뭇은 있지 않다. 플러스
뭐뭐 이외에가 붙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no other than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실전에 해석하다 보면 나와요. no other than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쓰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A가 있다고 쳐봐요. A 이외에는 없어. 자, 연결 이어지죠? A 이외에는 없어. A와는 다른 게 없어. 그럼 뭡니까? only 이미지가 딱 떠올라나요? 그랬으면 성공이죠. 오직 A뿐. 우리말로 생각해봐. A 이외에 다른 건 없어. 너 말고 다른 여자친구 없어? 오직 너잖아. 예시가 좀 그러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을 only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실전 얘기입니다. 단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버전은 없어. 여기서 버전이 뭐의 버전인지는 지금 이 문장이 없지만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단 하나의 것은 없다. 이론적인 구성물 이외. 그럼 뭐가 돼요? 이론적인 구성물로서의 버전 이외는 없고 오직 이것뿐이다지. 알겠죠? 그래서 make sense 할 수 있는 버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이론일 뿐이다라는 얘기는 확정된 게 아니란 얘기야. 바로 이런 권위적이고 보편적인 거 하나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62번 문장 보십시다. awareness, aware가 무엇을 인지하느니까 인식. 그 다음에 drive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소나 말을 몰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몰다. 거기에서 마차를 몰다 하고 운전하다까지 온 거고요. 유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쓸 때, 드라이버 명사로 쓸 때는 충동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price. 이게 여러분 가격이라는 말 아시면 안 되고요. 대가를 치르다 그럴 때 뭐 희생 개념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cost나 expense도 그냥 단순히 비용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됐죠? sacrifice라는 단어 있죠. sacrifice, 희생. 약간 그런 맥락이 들어간다는 거 수능에서는 이런 표현 좋아합니다. 자, 먼저 볼게요. There is 있습니다. An awareness, 하나의 인식이 있어. Among consumers, 소비자들 사이에서.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Not only that, 그 다음에 살짝 보니까 but also 대시 보일 거예요. Not only 대절, but also 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대절이 두 개를 not only but also 연결했는데 이때 대절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앞에 awareness 있죠. 인식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대절이에요. 동격 대절 어떻게 읽으라겠죠? 뭐뭐라는 인식. 그게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대절. 큰 그림 그려지죠? 그러니까 뭐뭐라는 인식이 있다 뿐만 아니라 뭐뭐라는 인식이 있다 이렇게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까요? Their personal data. 그들의 개인 데이터, 개인 정보가 helps to drive. 가끔 이게 막힌 친구들인데 아주 쉬운 얘기죠.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든 투부정사 쓰든 구조는 똑같고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됐죠? ser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때 있어요. 얘도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serve도 여러 가지 있지만요. 자, 그래서 helps to drive the rich experience. 풍족한 경험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대. 그 다음에 경험이 뭐냐면 that these companies provide.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경험들이죠. 됐죠?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뭐뭐라는 그 다음에 아까 인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sharing this data. 동명사 주어져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is the price. 가격 혹은 대가야. You pay. 관계에서 생략된 구조지. 당신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 For this experience. 이 경험에 대해서. In whole or in part.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자, 읽어봤습니다. 뭔 얘기냐. 소비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 데이터. 뭐 개인 데이터 입력해야지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험, 인터넷에서 한다든가 아이에서 하는 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풍족한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는 즐겁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 경험에 대한 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쉽게 이해가 되시죠? 문장이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네, 63번 문장 들어갑니다. Universal. 아까 이미 말씀드렸죠? Implement. MENT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명사가 일단 떠오르잖아요. Implement는 도구라는 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때 실행하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생긴 게 품사를 결정하지만 자리에 따라서 그냥 쓰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month로 끝나는 단어들, 비슷한 단어들 몇 개 볼게요. 먼저 complement가 있고요. complement가 있어요. 그 다음에 supplement가 있어요. implement하고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먼저 complement는 MENT로 끝났으니까 명사도 있는데 이게 동사도 있어요. 명사와 동사가 다 있는데 뜻이 비슷합니다. 보완 혹은 보완하다, 보완물, 보완하다도 있어요. 보충이라고 읽어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pliment, 이것은 뭐죠? 칭찬 혹은 칭찬하다. 칭찬도 되고 칭찬하다도 됩니다. 얘네 둘이 스펠링이 살짝 보시면은 이자와 아이자 여기만 하나 다르잖아. 내신 시험에서 이런 거 가지고 또 골탕 먹이고 하잖아요. 수능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잘못 읽으면 안 된다는 거. compliment는 칭찬이에요. supple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충하다, 보충하다도 되고, 보충물, 보조제, 우리 왜 이제 약 먹는 거 있잖아, 보조제, 명사도 되고요. 됐죠? 심각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공부하셔야 되고요. link, 연결인데 뭐 연관성, 플라스틱, 이런 단어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플라스틱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보통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소성애라고 해요. 가소성애. 그게 뭐냐?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소성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풀어서 바뀔 수 있는 유연이라고 해놓은 거죠. 플라스틱 서저리,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성형수술이지 않습니까? 서저리가 수술이죠. 그 내가 마음대로 얼굴 만드는 거라는 얘기죠. 또 이게 플라스틱에서 끝에다가 CT 이렇게 명사로 바꾸면 이걸 가소성이라고 말해요. 가소성.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한자 약하잖아. 가소성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됐나요? 이 관련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fluid, 네, 유동체나 액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유동적인이란 말입니다. 유동적인.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액체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이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 플라스틱이랑 유사가 될 수 있고요. modify라고 나왔죠? 수정하다. specific, 특정한. 특정한보다는 이제 구체적인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특정한도 알아줘야 되고요. context, 문맥 상황. stimul이는 자극. 이 단어도 많이 나오죠. 정확하게는 stimulu스가 원형이고요. stimuli, y라고 하면은 복수형이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cognitive 자주 나오죠. 자, 먼저 볼게요. innocence, sense. 여러분 sense도 뜻이 여러 개입니다. 일단 자 볼까요? sense는 보통 학생들 보면은 1순위가 감각이야. 네, 뭐 있죠. 근데 실전에서는 다른 것들도 많이 쓰여요. 감각, 의미, 분별력, 이해. 이렇게 외워주세요. 다시 감각, 의미, 분별력, 이해. 됐죠? 동사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명사지만 동사로는 감지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역시 또 관련 설명드리면은 sense의 형용사형들이 있죠. 형용사형들 sensitive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sensible 있죠. sensory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sensual이라는 말이 있고
일단 4개만 할게요. sensitive 뭐죠? 민감한 이거잖아. 민감, 감자 들어가죠. 예민한. sensible은 이것은 분별력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에 분별력 있는 또는 현명한, 분별력 있는 현명한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일반 대화에서 야, 걔 센스 있다. 그게 이제 분별력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 좀 돌아가는데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sensory는 감각의, 그냥 감각이라는 말의 형용사고요. sensual은 이 단어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올 텐데 관능적인 이런 말이에요. 관능적인, 아시겠죠? 자주 나올 만한 단어 아니지만요. in a sense 뭐야? 어떤 의미에서. 네, 의미란 뜻 많이 나와요. 감각, 의미, 분별력이에요. 아시겠죠? We can think of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Basic culturally universal emotion set.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하나의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 감정 세트를 생각할 수 있다. 아시겠죠? 어로 시작해서 세트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죠. That is shaped. 만들어진. By evolution. 진화에 의해서. And implemented. 앞에 shaped가 첫 번째 PP고 implemented가 두 번째 PP가 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 실행되는으로 가야지. In the brain. 뇌 속에서. 여기까지 관계사 전이겠네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할 수 있대.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세트. 그 세트는 진화에서 만들어지고 뇌 속에서 실행된 세트. 그러나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 states and the stimuli, behavior, and other cognitive states are 동사 보이죠? 주어는 앞에 거 전부 다야. 자꾸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links between 전치사 플러스 states까지가 크게 보면 전면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관성 뭐뭐와 뭐뭐 사이에 보이시죠? 그런 감정 스테이트는 이제 상태, 감정 상태들과 스티뮬라이 자극들, 비비 행동, 다른 cognitive state 인지 상태들 사이의 연관성은 plastic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can be modified 똑같은 표현이 나왔죠? 바뀔 수 있대. By learning 학습에 의해서 자 어디서 학습?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어떤 특정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학습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더라. 자 읽어봤네요. 내용 분석해 볼까요? 앞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에 내용 때문에 바로 어떤 보편적 감정 세트 근데 그 보편적 감정 세트라는 게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뇌 속에서 실행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바로 그런 감정 세트들 즉 보편적인 감정 세트와 이런 다른 외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두 번에 바뀔 수 있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조개념 보이시나요?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세트 이게 무슨 말이냐 전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이나 유사한 감정 다 공통적 감정 표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적인 그런 의미가 쓰이죠. 그것을 만들어낸 게 뭐다? 바로 이제 진화 물론 뒤에서 뇌에서 실행된다고 한 것도 어떤 타고난 걸 얘기하겠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진화 과정에서 모든 인간이 비슷한 감정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 그거예요. 근데 뒤에는 뭐죠? 하지만 감정 상태와 이런 것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타고난 감정 상태라고 했잖아요. 보편적이고 타고난 감정이라는 게 만약에 이런 것들과 만나면 바뀔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불변의 보편성은 꼭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63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갑니다. 64번 문장 보겠습니다. densely dense까지 쓰면 빽빽하리잖아. 또는 이제 뭐 밀도 있는 그래서 밀도 있게 inhabit 여러분 이거는 4년 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수능에서 이걸 활용한 직접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활용한 문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 inhabit은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예요. VT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전치사 안 써요. 예를 들어서 inhabit in 어디에 거주하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habit 보이죠? habit 선생님 습관이요? 그거 말고 여러분 habitat 이란 말 아시죠? habitat 서식지잖아요. 동물들의 서식지. 그래서 이제 거주하다는 뜻으로 같은 어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 거주하다는 방금 말씀드린 inhabit도 있지만 어디 있어? reside라는 말도 있고 abide라는 말도 있고 dwell이란 말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 세 개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다 그럴 때 in 플러스 장소가 나와야 돼. reside in Seoul, abide in Seoul, dwell in Seoul 이렇게 써요. 근데 inhabit은 inhabit 서울이에요 그냥. 네, 차이를 좀 아시면 좋고요. co-responding, respond가 반응하는 거죠. co가 함께잖아. 서로에게. 그래서 이 원래 그 correspond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상대방한테 편지 보는데 상대방이 respond하고 또 내가 거기에서 respond하고 그래서 서시를 왕래하다. 편지를 주고받다라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많이 안 쓰겠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일치하다, 부합하다. 일치하다 또는 부합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대부분 이때는 전사 to를 to나 with 같은 걸 같이 붙여요. 됐죠? corresponding은 일치하다에서 부합하다에서 파생된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일치하는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유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어요. result가 여러분 명사로 별거 다 알죠? 근데 동사가 있어요. 저는 설명드린 것처럼 result, 여러분 내신에도 많이 공부했잖아요. result from, result in 기억나요? result in은 결과를 초래하다. result from은 뭐뭐 때문에 생기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요. resulting은 그 결과, 생긴, 발생한 이렇게 해서 뒤에 명사를 꾸미게 되거든요. 독해할 때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accessibility, 접근성, mobility, 모바일에서 나온 말인데 가끔 어떤 친구들 이거 모바일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동통신 그거만 들어가지고 이거만 하는데 원래 이동하는 거야. livability, 살다 하고 ability 결합된 거고요. expand, 팽창, accommodate, 부응하다라는 뜻도 있고 보통 이거보다는 보통 단어책에는 적응하다 또는 수용하다 또는 숙박시키다 이런 말로 쓰였죠. 문장 볼게요.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 imperative는 밑에 써 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밑에 각 줄을 먼저 보세요. 이게 급한 마음에 본문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왔는데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밑에를 못 보고 해석하면서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근데 먼저 보세요. 요즘 막 3개씩 버텨주고 하잖아요. imperative, 이 단어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는데 imperative 생긴 게 여러분 뭐예요? 그 ty로 끝나면은 원래는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게 명사도 됩니다. 형용사, 명사 둘 다 있어요. 형용사 할 때는 보통 의무적인 아니면 강제적인이라고 하거든요. 많이 나와요. 명사 할 때는 명령이라고 많이 쓰입니다. 명령이나 필수. 중요하다니까 기억하시고요. 심지어 뭐뭐 없이 불가피함. 그 다음에 어부는 이때는 의보다는 뭐뭐라고 하는 동격으로 읽는 게 낫죠.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가피성이 없어. 자, 그냥 없이 하고요. 심지어 뭐뭐이 없이. 심지어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없이 이거 붙이면 더 좋거든요. 일단 왜 이런지는 다 볼게요. The physical constraints of densely inhabited cities. 좀 길죠? physical, 물리적인, 신체적인 두 개인데 여기서 물리적인. 그 다음에 밑에 있죠? constraint, 원래 constraint까지만 써도 제한하다니까 압박, 모세. 아주 빽빽하게 거주하는 도시의. 그 다음 and the corresponding demand of accessibility. 거기에 상응하는 demand, 요구와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어울리네요. of accessibility, 접근성에 그에 상응하는 수요. 그에 상응하니 뭐야? 앞에 보세요. 인구가 빽빽하게 살지? 인구가 많지? 그것 때문에 생긴 수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거기에 딱 맞네. 만약에 인구가 지금 50만에서 100만으로 늘어났으면 그 100만 늘어난 만큼의 거기에 맞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accessibility, mobility, safety, air pollution, and urban livability.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으시면 좋고요. all limit, 이 리밋이 동사입니다. 리밋이 동사의 이 문장 전체 동사 일단 여기고요. 접근성의 수요, 그 다음에 이동성, 안전, 공기오염, 그리고 urban, 도시죠? 도시의 거주 가능성, 이런 것들의 그 수요는 모두가 제한한다.
주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constraints가 첫 번째고 demand가 두 번째로 되는 두 개의 주어죠. 걔네들이 모두 제한한대. the option. 옵션 선택사. 어떤 선택이냐? expanding 선택하는 것의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보통 of ing가 동격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뭐뭐 하는 이라고 읽는 게 좀 더 우리말에 어울리죠. road network 그러니까 도로망을 네트워크망이라고 읽으면 돼요. 팽창시키는 purely 투부정사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가 순수하게 뭐뭐 하기 위해서 붙은 겁니다. 순수하게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 아까 말한 수요 그것을 수용하는 순수히 그 목적으로 도로를 넓히는 옵션을 제한한대. 자 이제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그러니까 서울시처럼 인구가 밀도가 높아지고 또 인구 많아진 것만큼의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는 옵션을 제한하는데 어떤 옵션? 도로를 넓히는 옵션을 제한한대. 일단은 인구가 많아지면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넓혀야 되잖아요. 차가 많아질 거 아니야. 또 그걸 제한하는데 오히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이 말이 왜 있는지 보세요. 심지어 뭐뭐가 없어도 기후변화라는 게 없어도 그럼 여기서 어떤 말 하고 싶었을 거야? 하필자는 기후변화가 있으면은 도로를 어디 갔니? 도로를 넓힐 수가 있어 없어? 문맥상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도로를 넓힐 수가 없어. 왜? 차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공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오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후변화라는 게 있었을 때도 도로를 못 넓히는데 제한했을 텐데 그게 없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있으면 당연히 제한하는데 이게 없어도 이거 말고의 진짜 이유 여기서 말하는 아까 말한 두 가지 이유가 역시 얘도 도로 확장을 못하게 한대요. 됐나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다시 보시면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접근성의 수요, 이동성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차가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뭐 1인 한 가구당 뭐 2대씩 있고 3대씩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차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도로를 넓혀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제한한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여기 문장에서는 다 해결이 됐지만 아니 문장 내용은 다 설명드렸지만은 예전에 나왔던 뭐 한참 됐지만은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 그리고 이제 그 지문이 나오고 있던 다른 교재도 많이 따라하는데 차가 많아진다고 도로를 넓힌다는 게 해결책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들이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차가 많아져 도로를 넓혀 그럼 도로가 넓어지니까 또 차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이 이제 나 사시는 지역들이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본인이 사는 지역이 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차가 많아졌다든가 했을 때 혹시나 그래서 뭐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니야. 도로 좀 넓혀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 그래서 정작 많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더 바뀌는 경우들 실제로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또 다른 얘기 나중에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65번 문장입니다. correspond 아까 correspond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 일치 또는 서신왕래라고 쓰이는데 여기서는 약간 전문용어로 상관관계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일치라고 읽으셔도 거기까지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formalist form이 형태잖아. 형식주의자인데 글쎄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형식주의자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맥락에서 역할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relevant 관련된도 있고 적절한도 있고요. 둘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문장 보시면 예를 들어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characters in James Joyce's short story Araby and between A and 멀리 있죠? And the people he knew personally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요? 조동사가 붙어있는 동사는 전체 문장의 동사로 볼 수 있다는 말씀 언제더라? 1강인가 2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찾기 할 때 필요하죠? correspondence 상관관계 뭐 괜찮고 일치도 괜찮아요. 뭐와 뭐 사이의 캐릭터들 제임스 조이스의 숏스토리 단편 이야기 에러비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그리고 사람들 그 다음에 he knew personally까지 관계대명사 선택된 구조인 거 보이시나요?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야? 제임스 조이스입니다. 작가죠. 그 작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그 작가가 쓴 이야기 속 캐릭터와 진짜 실제로 현실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상관관계 혹은 일치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for the formalist 전치사 플러스 동사 형식주의자들에게 they are less relevant. 그들은 앞에 말한 그 correspondence,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얘도 복수명사니까 그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일치는 덜 관련이 돼. relevant 다음에는 to를 써요. 뭐뭐와 뭐뭐에 관련된 인데 우리말로는 뭐뭐와 관련된이라고 바꿔서 말하겠죠. understanding to 부정사가 아니죠. 뭐뭐 하는 것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뭐 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 how로 시작하면은 의문사가 시작이니까 이렇게 명사절 인지하셔야 되고요. How does story create meaning?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의미를 만드는지 의문사를 시작하면 뭐뭐 하는지로 하시라고 그랬죠? 그걸 이해하는 것. Then are other kinds of information 다른 종류의 정보이다 보다 네, 여기서 한번 막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마저 보시면 The story contains within itself 그 스토리가 contain 포함하다 관계대명사니까 포함한 within itself 여기서 itself는 스토리가 이렇게죠. 스토리 그 자체 안에 스토리가 포함한 다른 종류의 정보. 이거 뭐야? 이것도 설명드리면 than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뭐보다죠. 이 than이라는 접속사와 as라는 누구누구만큼이라는 접속사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그 접속사 뒤에는 그냥 주어 동사도 되고요. 동사 주어가 바뀌기도 합니다. 언제? 동사 짧을 때. 주어가 길 때. 이때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주어가 other kinds of information 뭐 하고 that까지 엄청 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동사는 are 짧죠. 이럴 때는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이상하지만 아까 뒤로 가도 문제는 없어요. 자, 일단 요건 해결되시죠? 그러니까 정보이다 이게 아니라 정보가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어 이거? 다른 정보이다 보다? 이 둘이 안 맞죠? 네, 이때 are를 쓴 이유는 잘 보시면 위에 are less relevant 보이시죠?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보이죠?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are relevant인 거지. 다시요, are relevant인 겁니다. relevant를 그렇다고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무조건 생략 이제 그 비교급이나 해제제는. 자, 마지막으로 than이 나온 이유는 less 비교급 때문이잖아요. less는 근데 비교인데 부정 비교죠? 뒤에 보다 덜 관련이 있다. 보이시죠? 뭐뭐보다 덜 관련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than과 are. 이거 어떻게 연결하느냐?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걸 이제 혼동하는데 than이나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건 뭐 이렇게 동사 주어가 나오든 하면은 그대로는 안 읽힐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종류의 정보가 관련 있다 보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말 옮기는 과정에서는 뭐뭐 하는 것을 집어넣으셔야죠. 다른 종류의 정보가 관련 있는 것보다.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됐죠? 혹시 모르시는 친구들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비교급 more 다음에 than 나오면 뒤에 거보다 앞에 게 더 뭐뭐하다죠. 근데 반대로 less 다음에 than이 나오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A가 덜 뭐뭐하다 B보다. 지금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럼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야 돼? B에다 맞춰야죠. B가 더 뭐뭐한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다 구조 설명드렸으니까 쭉 가보겠습니다. 이 작가의 스토리 속에 나오는 캐릭터와 그 작가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라는 거는 재밌는데요. 왜 재밌냐면 그 관계라는 게, 자, 이제 잘 보세요. 레스하고 되리죠? 그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다른 정보하고는 더 관계가 있어. 오히려 반대로 그 스토리 속에서 의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데하고는 덜 관련이 있어. 그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레스니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 포인트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밑에 있는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다른 정보, 이게 오히려 더 그 코레스pondence와 관련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형식주의 작가 선생님이 형식주의 한번 뭐만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형식주의자가 뭐겠어요? 형식을 따지는 겁니다. 공식대로 돼 있나 이런 거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캐릭터 만들 때 뭐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만들어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막 이름 바꾸고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얘기. 형식주의자들이 봤을 때 이렇게 뭐 현실의 캐릭터하고 현실의 사람들하고 캐릭터하고 똑같이 만들어낼 때랑 이런 것이 이게 다른 정보하고 이제 더 이상 정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스토리에 다른 정보가 걸려 있는 거지. 스토리가 만들어낸 의미의 방식 이런 거하고는 크게 관련됐다는 얘기입니다. 관련없다는 얘기죠. 네, 일단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컨테인인데요. 컨테인을 여러분 좀 더 폭넓게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컨테인 포함하다 뭐 덜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상도 길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좀 잡아주고 들어봐요. 당연히 대표적인 뜻은 포함하다 또는 뭐 함유하다, 함유량 이런 거 이제 얘기할 때 쓰잖아요. 그것도 포함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현장 수강하는 뭡니까 그 이제 학생들한테 단어 시험 치를 때 뭐 이거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럴 이유도 없지만 가장 많이 즐겨 쓰는 책이 여러분 다 아시죠?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있지 않습니까? 그 주황색 노란색 책 그거 많이 씁니다. 뭐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제 넘버원으로 강추하는 단어책은 따로 있지만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워드마스터 2000에 컨테인을 여러분이 이제 뭐 찾아보시면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게 수능에 출제된 적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억제하다. 오호. 우와, 이런 게 있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테인 뭐 끝나는 단어들 얘기할 때 컨테인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뭐 어테인, 업테인 이런 얘기 하다가 빼먹었네요. 어쨌든 테인이라는 거는 홀드거든? 손에 쥐는 거거든? 코는 모아놓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아놓고 손에 쥐니까 손에서 못 빠져나가게 가는 이 뜻이 있어요. 같은 어원인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수능에서 제가 알기로는 2번이나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변형된 self-contained 이런 말이 나왔어요. contained. 이게 처음에 나온 게 2015년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 그럴 것 같은데요. 2015년에 이 self-contained가 빈칸 문제 선택지 3번이었나?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걸 잘못 읽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정답들도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뭐야? 자신이 포함된 아니야. 이렇게 읽어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뒤에 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뭐를 넣어볼게요. 자신이 포함된 A에 자신이 포함된 그럼 여러분 여기 어떤 전치사 넣고 싶어요? A 안에 포함된 거 in이지 또 within이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포함됐다고 읽으면은 이런 전치사 나왔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치사가 뭐였냐면요 from이었어요. A로부터 contain된 근데 아무리 봐도 A로부터 포함된이라고 읽으면 이상하잖아. 좀 전에 말씀드린 in이 더 어울리잖아. 그래서 from을 보는 순간 이거를 그럼 이게 포함하다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으면 좋은데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수능 보는데 모의고사 보는데 전치사까지 신경 쓰면서 힘들지. 저도 알죠. 다만 무조건 포함하다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경우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억제하다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럼 self-contained 자기가 억제된 첫 번째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제하는 참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때 나왔던 뜻은 뭐냐면은 독립된 이렇게 쓰였어요. 됐죠? 그래서 self-contained contain이 억제하다가 있다는 거. 그래서 self-contained라는 표현이 2015년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때는 선택지는 있진 않았는데요. 무조건 포함이 아니라는 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